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똑똑한 정리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리뷰할 내용은 30평대 출산을 앞둔 집입니다. 키덜트 집인데요. 혹시 키덜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고객님께 직접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분들을 키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난감들이 두 부부가 그동안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장난감이었습니다. 거실부터 서재방 그리고 창고까지 꽉 찬 장난감들이 둘째를 출산을 앞두고 주부님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놀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솔루션은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공간 만들기,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많은 장난감에 정리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그리고 큰 아이 방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을 드렸을 때 거실에 장난감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어요. 서재방도 마찬가지고요. 창고에도 가득가득 장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먼저 살펴보실까요? 거실을 살펴보면요, 양쪽에 책장이 있었습니다. 이 책장은 두 부부가 모아온 장난감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놀이 공간이 부족해서 거실이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공간 재구성, 가구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에는 패밀리 침대, 그리고 책장, 그리고 오른쪽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서랍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서랍장입니다. 아내분이 비싸게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 정리하면서 이 서랍장을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선뜻 버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애착이 있는 서랍장이라 어떻게 하면 이 서랍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내놓고 자잘한 장난감 모았던 것을 수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보실 공간은 서재입니다. 서재방이기도 하면서 창고 같은 분위기인데요. 드레스룸 겸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옷장 없이 시스템 행거만 활용해서 옷을 정리하다 보니 당연히 옷이 정리하기가 어렵고 옷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박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쌓여 있는 박스마다 옷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고 곳곳에 쌓여있는 이불도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정리를 하면서 아이의 잠자리를 독립을 시키고요. 안방은 부부 침실, 그리고 아이방, 마지막 서재방 겸 드레스룸으로 목적을 정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방에 장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방을 만들어 주었지만 막상 아이들이 이 방에서 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댁이 많아요. 왜일까요? 너무 많은 장난감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방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옷장을 설치해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부부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프레임, 침대 프레임을 꺼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앤틱 서랍장은 서재의 방에 있었던 것을 옮겨왔습니다. 이 서랍장에는 부부 속옷을 수납하고 화장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옷 수납이 부족해서 상자마다 계절 옷을 쌓아 두었는데 그 상자가 모두 정리되고 없어졌습니다. 네, 안방 공간에 설치한 붙박이 장에는 아내분 옷을 수납했습니다. 그동안 계절마다 상자마다 옷을 접어서 넣어두었다. 계절이 바뀌면 교체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납해서 모두 걸어두었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옷장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불이 또한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옷은 행거에 걸어두고 사용해도 좋지만 이불이 마땅히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면 사실 방 안에 이불을 쌓아두게 됩니다.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안방에 슬라이드 장을 설치했더니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침대를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늑한 침실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방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방에서 사용하던 침대를 이동해서 아이의 침실로 꾸며 주었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이날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공간이 예뻐지면 아이들은 자기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동안 잠자리를 어떻게 분리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예쁘게 인형들도 꺼내두고 예쁘게 꾸며 주었더니 아이가 혼자 잘 잤다고 해요. 네, 아이방 정리가 잘 되어서 아이가 혼자 스스로 독립된 공간에서 잠자리가 분리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이틀 동안 정리를 진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은 30평이었지만 이틀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구 배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가구 이동과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조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립하고 넣고 하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방에 있었던 물건을 모두 치워주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서 때로는 30평도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옷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옷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요. 서재방 공간입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많은 장난감들이 사실 제일 정리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캐릭터, 인형, 레고, 다양한 물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이 집을 정리하면서 주부님이 이 많은 장난감을 중고로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정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건을 버려야 돼 라는 강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물건이 다 틀릴 거고요. 취향도 틀리고 취미도 틀립니다. 이분의 경우는 예전부터 키덜트로 생활하면서 자잘한 물건을 모으는 재미로 일상이 늘 즐거웠다고 합니다. 본가는 한정되어 있고 둘째까지 출산할 생각을 하니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이지만 포기해야 되나? 다 중고로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간을 만들면서 정리를 했더니 다 수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시지 마시고 아이 출산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정리를 잘 하고 나면 어떤 물건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처럼 인형을 모으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보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분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정리를 하는 것이 똑똑한 정리가 생각하는 정리의 방향입니다. 네, 남편분이 사용하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사계절 옷을 모두 다 걸고도 공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절 옷마다 상자마다 쌓였던 옷들을 모두 걸어서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자에는 인형들을 모두 담아서 수납을 해 드렸어요. 네, 키덜트 집을 정리하면서 정리 내내 저 또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쁜 인형들도 많았고 소품들도 많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생각에 집이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정리가 잘 돼서 이제 마음 편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아이가 그동안 잠자리를 분리하지 못했는데 공간을 만들어 주었더니 혼자 가서 어른스럽게 잠을 자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아이 방을 꾸며 주었는데 아이가 아이 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가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